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통일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종창 토크. 저 왠지 박수 한 번씩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 이른 아침에. 예. 야, 이거 얼마만이야?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종창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어감이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니잖아. 종창 그러면은요.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창대 이렇게 바꿔야 돼. 맞아. 창대가 좋다. 정창보다. 창대하다. 그래 알았어요. 이제 창대로 바꿔야 아니 된다. 근데 창대라고 하면은 네. 그 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아. 그냥 종창 그래가지고. 종창으로 그냥 겸손하게. 그렇지. 겸손하게 갑시다. 예, 겸손하게. 네. 우리 겸손을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오라버니들 반가워요. 지금 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님 진짜 네. 그 가끔 간헐적으로 뵀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두 분 같이 뵈니까 아마 지금 뭐 많은 애청자들께서 열화 같은 환호를 보내고 계실까 이런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 1월 4일부터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카메라 이렇게 두 대, 큰 네. 카메라 두 대는 오마이TV,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 TV로 생중계가 되고 있고 요 옆에 보이는 작은 카메라 있잖아요. 지금 크게 보이는 카메라 세 대하고 여기 작은 카메라, 요거는 바로 페이스북 생중계. 자, 여러분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출석 체크 들어갑니다. 지금 어디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저는 이 생방송 하면서 네. 저도 1월 달부터 했잖아요. 1월 달부터 하셨죠? 예, 1월 달부터 생방송 했는데 생방송이 또 나름 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네. 또 저한테 이렇게 잘생겼다는 멘트도 남겨주시고 개인적으로 그래. 겸손 모드로 가야 되는데 하여간 개인적으로 뿌듯했는데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늘 이렇게 옆구리가 허전했거든요. 옆구리가 저 혼자 맞아요. 나와가지고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또 예. 이 장안에 이 잘 나가는 화제가 되고 있는. 예, 장차 이 대한민국의 국방장관 예. 또 김종대 단장이랑 예.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옆구리가 꽉 찼어.
그러니까 그 저기 2주 동안 출장 다녀오셨잖아요. 그 그렇죠.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또 우리 김종대 단장님께서 좀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채웠지. 예, 두 분의 정말 30년 우정, 이 짝꿍, 이건 정말 그 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주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고정 프로 생방 팟짱 응원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알람 소리를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김종대님 필리함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다. 뭐 당선만 시켜봐. 아, 일단. 바로 일단 당선시켜야 돼. 아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그 종창 토크 너무 오랜만에 기획 특집으로 마련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1부와 2부로 나눠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1부는 9시까지 하고요. 9시에 잠깐 이석현 국회 부의장 만났다가 그리고 뒤이어서 2부로 넘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 딴 데로 넘어가지 말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석현 국회 부의장과 미래의 국방부 장관과 그 급이 같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거의 당 급이 같은 게 총재 아니라 급이지. 당 총재. 그냥 우리끼리 막 올려. 겸손 모드로 가자 그랬는데 네. 이것도 처음에 떴다고 달라지네요. 그냥 자꾸. 잡범 모드로 바꿔. 잡범 모드로 바꿔. 사드도 종말 단계 모드가 있고 전진 잡범 배치 모드가 모드가 예, 있는데 그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모드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원래 모드잖아요. 모드는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 국방부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충쌍. 충성이 아니에요, 충쌍. 특이합니다. 종대 아저씨 너무 멋있고 폭탄 사이다 발언 끝내주시던데요. 어디서 또 폭탄 사이다 발언한 거야? 어떤 거 얘긴가? 뭐 너무 학교방에서, 많아가지고. 예. 잘생기셨어요. 누구한테 하십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졌습니다. 느닷없이 정의와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을 해서 그것도 그날 제출된 주호영 의원 법안이에요. 새누리당 156인이 함께 발의한 법안인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우리 국민들이 국회 방송 찾아다니라고 잠 못 시청률 자고 8%. 그러니까 네. 눈 뜨면 제일 먼저 누가 하고 있나 이거 확인하고 막 이런 네. 거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김종대 단장님부터 하실까요? 뭐 직권 상정에 이제 이어진 필리버스터에 또 자진 철회까지 이어지는 이 작금의 상황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왜곡되고 뒤틀렸는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뭔가 이 정치의 새로운 에너지를 체험했다고 할 수 있어요. 무언가 이렇게 그동안 막혀 있고 정치인과 시민의 거리가 멀었는데 그게 갑자기 좁혀진 느낌이 들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또 참여해 주셨고 저도 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죠. 네. 이런 과정이 또 허무맹랑하게 끝났는데 마치 미주리주 함상에서 메가더 장군한테 항복문서 서명하듯이 이종걸 대표가 12시간 동안 항복을 문서를 낭독하는 구질구질한 모양을 취하더니 결국은 이제 자진 철회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로 의제를 바꾸겠다. 테러방지법 안보 문제는 그냥 부담되니까 우리가 불리한 주제니까 빼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이 얘기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답답하십니다. 우리가 경제민주화 공약 없어 진 선거 있으면 단 한 개만 대봐. 단 한 개만.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당선됐고. 그건 야당이 원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빠진 게 뭔지 아십니까? 안보민주화입니다. 안보민주화. 안보민주화. 아니 세상에 국정원, 국방부가 이렇게 저 대선 때 국민들 감시하고 가짜 안보하고 있고 그 안보를 민주화 못해서 그러면 당한 선거 몇 개냐? 거의 전부입니다. 수도 없죠.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은 안보 문제가 버겁다고 경제민주화로 가신다는 이 논리는 어차피 3, 4월 전국이 안보 전국인데 그렇게 바꾸겠다고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바꾸겠다고 해서 바꿔지지도 않아요. 않는다. 왜냐하면 정세가 그 정세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정면 돌파하는 이 싸움판을 깔아놓고 아니 그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와중에 경제민주화 하느라고 이거 적겠다 그러면 이건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종걸 대표 의견이 아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 경제민주화 얘기를 했지만 중간에 갑자기 지금 또 야권 통합이 또 나왔어요. 핵심 화두로. 그래서 야권 통합 문제, 야권 연대,
야권 연합 정치 뭐 이렇게 또 다 용어들이 또 혼용되고 있어서 그것도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이제 김종대 단장님께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김창수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필리버스터 때문에 우리 집안에 그 텔레비전 청취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길어졌죠.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밤에 집에 들어가 보면 우리 처가 그거 보고 있고 또 기숙사에 있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아빠 필리버스터 어떻게 됐어? 누가 하는 거야? 이렇게 또 관심을 또 보이고. 그래서 저도 또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아 시민 필리버스터. 아니요, 저는 뭐 우리 김종대 단장은 시민 필리버스터를 했는데요. 저는 네. 법정에서 나가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법정에서요? 어느 뭐 법정에서요?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 때문에 그 지금 민변하고 네. 민변이 지금 행정소송을 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거기 우리 김종대 단장도 저랑 같이 증인으로 나오기로 돼 있던데 안 나오시던데. 제가 그 바빠. 증인으로 올라갔다고? 바빴어요. 그래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다시 증인 요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했죠. 길게 저 시대의 조류에 이렇게 잘 맞춰서 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그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것들을 봤는데요.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유철 원내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죠.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 필리버스터가 선거 유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역시 이 여당이 원내대표 가지고 매우 샤프하고 날카롭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그것도 새누리당이 발의해서 네네. 도입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선거 유세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선거를 앞두고 어떤 온갖 안보적인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는 거는 네. 그것도 역시 북풍 공작이구나. 아. 예, 이 원유철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제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김종대 단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을 앞두고 지금 무슨 테러 방지법 통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북한을 또 열심히 자극하고 또 북한은 기대에 또 부응해가지고 네. 지금 또 벌써부터 동해에서 또 미사일인지 뭐 지금 방사포인지 미사일. 단거리 로 미사일인지 보여지는 아직 확인 안 방사포인지 됐어요. 확인도 안 네. 구분이 잘 안 가는 걸 벌써 이제 6발을 발사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 뉴스와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 훈련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재미있는 거는 하여튼 뭐 했다 하면 사상 최대예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도 대북 제재도 사상 최대. 가장 강력한 네. 최고의 강력한 제재이고 한미 군사 훈련도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사상 최대로 강경하게 북한의 폭정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여튼 뭐 했다 하면 사상 최대인데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사상 최대 규모의 네.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열리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미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네. 당연히 평양 공격 훈련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하겠다고 할 거고 네. 또 김정은 참수 작전을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되면 또 북한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죠. 그 성질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 그렇죠. 그 성질에 가만히 안 그렇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사상 최대의 북풍 선거가 되지 않을까. 사상 최대 북풍 선거가 네. 될 거다.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저에게 예지와 영감을 준 거는 바로 필리버스터가 선거 유세다고 말했던 네. 이 원유철? 그분께서 저한테 네. 이번 총선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북풍으로 될 거라는 예지와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화환은 69,000원부터, 꽃바구니는 40,000원부터 구매 가능. 축하해주세요. 꽃 주문할 땐 1544-6430, 1544-6430기, 꽃주문닷컴.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비네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비네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비네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비네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비네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비네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비네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 순고비네.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우리는 경제 민주화 문제, 특히 이제 소득 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정치가 내놓을 거냐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동북아 정세, 특히 한반도 정세는 키 리졸브 훈련을 비롯해서 서로 강대강 구도로 뭐 지금 대화 무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미사일 뭐 등등 해서 계속 이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사상 최대 북풍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정세적 판단이다라고 김창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종대 단장님 군사 전문가신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야권이 벌써 북풍의 반 이상 말려들었다고 봐요. 바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저라면은 북풍에 더 말려드는데 이게 이제 걱정거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북풍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북한이 뭐 세게 나오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에 북풍이 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야권이 어떤 우물쭈물한다거나 어떤 겁을 먹는다거나 그래서 등을 보인다거나 이러면 항상 등 뒤에서 칼이 날라와가지고 꽂히는 것이죠. 이걸 북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그냥 통과되면 전 내년 대선 없다고 봐요. 사실 내년 대선이 없다. 왜 내년 그렇게 대선 없죠. 보세요? 예.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봤을 때, 자. 그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이제 국가정보원이 민감 정보를 포함해서 네. 테러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선은 어떨지 몰라도 내년 대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그 관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네. 지금 저기 1997년에 총풍 사건 때 안기부 2차장을 했던 분이 국정원장을 거쳐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NLL 대화록 유출하는데 가담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새누리당의 국정원 출신들이 대선 직후에 다시 국정원으로 대거 복귀해서 오늘날 지난 20년 동안 가장 대표적인 북풍 사건의 주모자들이 새누리당과 정부 요직에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되고 네. 그러면 또 정보기관에 의한 어떤 주관적 판단이 어떤 안보 문제 전면에 등장하면 네. 이게 중심적 역할을 하면은 이게 대선의 영향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 영향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정보 악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 전면에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뉴스를 끊임없이 지금 종편에 뿌려주면서 이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현상이 강화되는 공안적 상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야권이 겁을 먹고 물러설 상황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서 그 허구성을 같이 밝히고 대응하는 이런 국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옛날에 2012년 한번 회고해 봅시다. 네. 2010년경에 넘어서 이제 2011년이 되니까 국정원에 심리전단이 창설됐다는 거 야당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설마 뭔 일이 있겠어? 저 심리전 전단 창설됐다고 뭐 대선에 별 대수로운 영향이 있겠냐? 이렇게 방심하고 넘어갔는데 네. 그 대가를 2012년 대선에서 톡톡히 치렀습니다. 톡톡히 치렀어요. 네. 지금 테러 방지법으로 표상이 되는 이 국가의 공안 체제와 그 국가정보원에 의한 어떤 역할 강화가 견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다음 대선에 톡톡히 그 대가 치를 겁니다.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제가 목이 다 막히네요. 네. 테러 방지법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없다면 내년 대선은 2012년에 재판이 될 거다. 재판이 되죠. 굉장히 끔찍한 갑자기 아니, 두려움이 생기는데. 야당은 네. 항상 문제를 알고서도 당해왔다고. 아유. 경고는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고서도 당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필리버스터라는 건 뭐냐? 네. 모처럼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은 겁니다. 사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무슨 첨예하게 의제가 대립되고 그러지만 국회의원들이 뭘 알고 떠드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냥 구호로 떠든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 진짜 공부하니까 네. 필리버스터 하는 의원들이 그냥 입으로만 반대했는데 공부해보니까 오 이런 건지 저 완전히 그냥 뭐 연구 논문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정치의 개인사가 다 수준은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역사 뭐 이런 게 쫙 절절절절 그래서 나올 저도 텐데. 예. 제가 대학원에서 그 안보론 강의한 강의록이 있어요. 네. 이걸 대충 보니까 한 24시간 강의가 되더라고. 다음에 필리버스터를 할 때 한 학기 강의를 다 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비서가 이걸 받아 적으면 네. 책 한 권이 그냥 그냥 공짜로. 나오네. 그 국회 속기사들이 또 다 정리해 주시잖아. 그래서 네? 괜찮네. 필리버스터 할 때 교열까지 다 봐올 거야. 필리버스터 주제가 혹시 그 안보가 아니라 경제면은 네. 안보 가지고 떠들면 안 돼. 우리나라. 저 김종대님 필리하면 하루도 부족할 것. 부족해요. 네, 종창 근데 이제- 토크 너무 좋아요. 화이팅. 제가 의견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읽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종대 아저씨 미국이 사드 배치 안 해도 된다. 꼭 해야 된다. 반복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제가 뭐 조금 이런 이따 말 해야지. 얘기 좀 이따 해야 되는데 이놈들 코 꺾어주는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2부에 우리가 할 이게 겁니다. 주제입니다. 2부에. 네. 그러니까 2부까지 기다리세요. 러블리 종대님 컴백하신 거예요? 잠깐 나오신 건가요? 러블리한 국방을 위해서 러블리 종대 화이팅. 야. 그거 올린 분이 저기 팬이에요? 내가 아는 그 저기 경기도 여성당원일 건데 그분이 만든 거거든. 러블리 그렇군요. 종대. 러블리 종대 그래요. 네. 이거 국민- 오빠 잘 있어요. 정의당 경선에서 또 러블리 종대. 그렇군요. 쓰면 네. 되겠네요. 러블리. 국민을 위한 국방지기 김종대가 나선다. 그리고 사회가 정의로워져야 국가도 존중받는 겁니다. 백성이 무지하면 사회가 혼란하고 사회가 혼란하면 백성의 삶은 독재가 지배하는 겁니다. 저 지금 출근 전이에요. 출석합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듣고 있어요. 빨리 저 출근하세요. 지금 출근 중인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네, 이러고요. 그다음에 밭에서 일해야 되는데 비 오네요. 지금 비 오는 어디 계세요? 밭에서 일해야 되시는 우리 김영호님 어디 계시는지 어느 밭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서울도 무슨 비 온다 밭인지. 그랬어. 오늘부터 주말까지 계속 뭐 장마 때처럼 비가 온다고 했는데 어느 밭인지 무슨 밭인지 너무 궁금하다.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듣고 계신지 어디서 보고 계신지 출석 체크 부탁드렸는데 아직 장소가 안 왔어요. 해외에 계신 분들 빨리 올려주세요. 이분들 놀래켜 드려야 돼. 자, 제가 잠깐 얘기 이어서 하자면 네. 자 2012년 대선이 있었는데 그 1년 전에 국정원의 심리전단이 작동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때 저 야당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느냐? 저는 알았다고 봐요. 몇몇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게 의사소통이 당내에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시되고 넘어가다가 2012년 대선에서 큰 코 다친 겁니다. 지금 대선이 1년 남았을 때가 그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고 네. 그랬을 때 지금 국정원이 의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 민간인 뭐 여론을 동향을 감시한다, 뭐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그 정부 쪽에서 이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얼핏 얘기를 들으면 대로는 보이는데 골목길이 안 보인다는 거야. 대로는 보이는데 골목길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저기 포탈이라든가 이렇게 그 분비는 네. 이런 부분은 여론 수집이 쉽다는 거죠. 거기가 그렇군요. 지난 대선에 국가정보원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사태가 나온 겁니다. 지난번에 텔레그램 카카오톡. 망명 사태가 이제는 이런 게 아니라 다 저기 자기들이 심리전을 해야 되는 영역이 골목길을 안 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재작년이죠. 그 텔레그램 사이버 망명 사태가 난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취지들은 뭐냐? 뭘 보겠다는 거냐 하면은 깊숙이 골목길에서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빅데이터로 가겠다는 게 이 나라의 통치 전략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 네.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정보원이라는 어떤 중심 역할은 뭐냐? 네, 네. 이런 골목길을 들여다보기에 너무 제한 사항이 많은 겁니다. 아니 법원에서 일일이 영장 발부받아서 금융계좌 조회하고 감청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는 대로를 보는 방식입니다. 대로. 근데 골목길을 보려면은 이런 규제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걸 치우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러 방지법이 필요했던 테러 거예요. 방지법이 거기에 악용이 되는 것이죠. 도감청 이런 거. 예. 예. 그리고 이건 진짜 테러 방지하고도 무관해요, 솔직히. 그렇군요.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선거는 큰 장이 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큰 장이 서면은 그 장에는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장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선거를 이야기할 때 어떤 구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는 이제 뭐 야권 통합 구도로 갔던 거였고, 네. 근데 이제 구도하고 그리고 인물이 이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보통 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시 이슈가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슈에서 본다면은 늘 있었던 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통일 문제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 또 경제 민주화를 비롯하여 어떤 경제 사회 이슈들 복지 네. 문제까지 다 포함하여 예.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야권 심판 집권당 심판을 비롯하여 정치 개혁과 관련된 정치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이슈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은 어떤 구도가 크게 작용하거나 또는 이슈가 크게 작용하거나 이런 거는 늘 일종의 야당 또는 어떤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세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구도와 이슈들을 만들어 나갔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에 민주 세력이 유리하게 만들어 나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보수 세력들의 대응은 어떤 거냐면은 수구 보수 동맹입니다. 수구 보수 동맹.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보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의 보수는 일단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건전한 합리적 보수가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수구에 포섭되어 가지고 수구와 보수가 동맹을 이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프랑스 어떤 지방선거 경우를 한번 네, 보면은요, 네, 네. 르펜이 그 국민전선 그 구구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국민전선이 1차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보수당하고 네. 프랑스의 리버럴 정당하고가 연대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수구 세력을 견제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수구 세력이 보수를 포섭해가지고 수구 보수 동맹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매번 그랬죠. 근데 이 수구 보수 동맹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북풍 공작인 거죠. 북풍 공작. 안보 불안 심리를 조장해가지고 네. 그래서 수구 보수 동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보수 세력 결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 세력이 아무리 어떤 이슈에 있어서의 또는 인물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진보적이고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선거의 국면을 장악해서 보통 정치학자들 예상할 때 이런 구도, 이런 이슈면은 이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네,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되게 그런 예측을 뛰어넘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러한 어떤 정치학적으로 분석되지 않는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안보 불안 심리를 통해 가지고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수구 보수 동맹이 작동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이제 그렇게 수구 보수 동맹을 작동시키는 안보 프레임이 지금 가동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보 프레임에 대해서 판판이 졌습니다. 북풍에 대해서 판판이 졌어요. 왜 졌는가? 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왜 졌느냐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선거를 쭉 살펴보면은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선거 중에서는 북풍이 없었던 선거는 없었습니다. 모든 선거에 역대 선거에서 다 북풍이 있었다. 다 북풍이 있었습니다. 근데 질 때는 왜 짓냐면은 대개 경우에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 진보 세력들은 이제 조금 지나면은 북풍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풍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네. 설마 이런 북풍 공작을 하겠는가? 또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북풍 공작을 해도 먹히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북풍은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 총선, 지지난 총선, 대선 뭐 항상 시작하기 전에 북풍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늘 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선거 그 이슈처럼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네. 외면하는 선거 전략을 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풍 이슈가 불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구도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것 말고 그 네. 이면에 작동하는 수구 보수 동맹을 가동시키는 그래서 안보 불안 심리를 유발시켜가지고 새누리당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게 만드는 이런 게 어떤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선거에 임하는 아주 핵심적인 선거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그냥 그 칼날 같은 분석을 해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진짜 생각해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늘 피하는 전략이었거든요. 특히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가 터졌을 때도 왜 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간단한 논평조차도 즉각적으로 안 나오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거는 안보 프레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 프레임에 걸리면 안 돼서 이것은 스킵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먹고 사는 문제로 치중한다라는 게 이쪽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개성공단에서 활동했던 뭐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진하면서 마지못해 이제 한 번의 기자회견인가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보면 국민들은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테러방지법 연설하는 거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 재밌는 게 예능 안 보잖아요. 다 국회 방송 틀어놓고 그걸 보잖아. 오마이TV. 8%. 오마이TV가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저희가 200시간 내내 192시간이지만 뻥쳐서 200시간. 200시간이라고 저희 기자들이 단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것은 팩트예요. 박수 쳐줘야겠는데. 박수 좀 받자. 박수. 우리 오마이TV. 장인선 기자뿐만 아니라 준비했던 우리 김윤상 팀장부터 그렇죠. 모든 분들에게. 예. 아니 저는 사실 좀 자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닌데 우리 오마이TV 기자들 김윤상 팀장을 비롯한 실무 기자들이 정말 단 한 번도 엉덩이를 뗀 적이 없습니다. 그 국회 현장에서 필리버스터 현장을 오롯이 대한민국 언론에서 유일하게 오마이TV만 이거를 생중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할까? 저도 분석을 해봤는데 갈구했던 거예요. 궁금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었던 거죠. 네? 이거를 피하기 전략으로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김종민 제가 단장님 제일 어떻게 보세요? 답답해하는 게 바로 그 점인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최근 몇 년의 행태를 보면 지난 대선 이래로 쭉 보면은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의 어떤 그 약점을 아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오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 갈래로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수층 흉내내기. 보수층 흉내내기. 갑자기 이제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써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그때 당시에 천안함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고 있었어요. 정부의 발표는 신뢰하고 믿는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은 거두지 못하겠다. 네. 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별다른 논란 없이 정리되고 있는데 난데없이 뭡니까? 천안함 폭침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일련의 행보는 계속 보수화된 행보였습니다. 적어도 안보 문제는. 네. 그런 거 아니면은 회피 전략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죠.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아예 돌아가자. 안보 문제 저 골목길에서 마주치면 얘들 재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고 돌아가겠다는 딴 길로 얘기입니다. 멀더라도 딴 길로 돌아간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전략 외에 적극적인 어떤 그 자기 언어로서 믿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전략은 빠진 겁니다. 그런 어떤 정면 돌파 내지는 어떤 자신의 언어로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안보 문제를 재구성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돌파해보자. 이 전략만 빠져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민주당 전략을 가만히 유심히 관찰해보면 그래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취약성을 인정하고 소극적인 전략을 쓰면 네. 이게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누리당에선 그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네. 차단하기 위해서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길에 딱 들어오면 네. 딱 맞짱 떠서 배짱 좋게 한 판 떠야 되는 거지. 아유. 제가 꼭 피하자. 이렇게 강경책을 생각하면 선호하는 안 게 된다는 아니라 거예요. 네. 예방책을 선호하는 거예요. 예방책. 예방책. 그건 견제 능력이에요.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그 계기를 제공해 준 겁니다. 자꾸 지금 언론이 얘기할 때 필리버스터에 흥분을 많이 하는데 네. 필리버스터는 국회 선진화법에서 명기한 약자의 야당의 하나의 어떤 그 권리일 뿐인 거예요. 네, 야당의 신기할 권리. 것도 없어요. 이거 오래 보면은 물려요.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담고 있는 정신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저기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듯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네. 필리버스터에 담겨 있는 것은 가짜 안보 청산입니다. 안보 민주화예요. 국정원이 정치화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그릇에 담긴 정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필리버스터가 중단이 되고 그 그릇이 깨질 때 그 정신이 다 흩어지는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걸 김종인 대표는 포기한 겁니다. 이래놓고 선거를 치르는 이 선거가 더 불안해진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네. 이 야당에 또는 더민주당, 뭐 정의당 포함해서요. 선거 때 안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몇 가지를 선거 지침인가요? 네, 선거 방침을 지금 김창수의 전략 지침 발표가 있겠습니다. 야당 다 들어라. 자, 선거 때라든가 또는 평상시에 진보 세력이, 진보 정당이 또는 민주 정당이 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밀리고 또 이걸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밀립니다. 현실로 밀린다. 예,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라든가 관심이 많은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런 세력들 또는 지지층들이 대개 다 보수당 지지 세력들입니다. 수구적, 우리나라는 보수도 아니고 수구적인 그런 사람들의 수구적인 정당들 지지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그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또는 어떤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수구 보수 세력들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기술이 더 뛰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피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구도화에서는 이게 불리한 이슈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진보 세력의 안보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안보 비전이. 예, 그러니까 수구 세력들이 안보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잘 하지만은 네. 진보적 안보는 무엇인가? 우리 김종리 편집장이 진짜 안보를 이야기합니다만은 네. 진보와 안보가 어떻게 결합되는가? 그러니까 진보가 생각하는 안보가 뭔가? 이것에 따른 진보의 안보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인가? 진보는 어떻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개인의 권리와 삶을 보장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가? 이런 게 진보는 약합니다. 네. 실질적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슈 문제에 대해서 진보는 사회 경제적인 이슈와 안보적인 이슈가 이렇게 혼용돼서 존재할 때 이것을 통합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보는 사회 경제적 이슈에 더 익숙합니다. 보수는 안보적 이슈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진보는 선거 때 사회 경제적 이슈를 우선시합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안보 이슈는 뒤로 제끼고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도 그 김종인 대표 본인이 안보 이슈보다는 이 경제 민주화를 비롯하여 사회 경제적 이슈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 때문에 진보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선거를 앞두거나 또는 평상시에도 대체적으로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은 뭡니까? 대안은 당연히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진보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일상적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김종대 편집장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종대 편집장이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존재인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안보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안보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보면은요, 야당 의원들이 또는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야당의 지도자들이 군부대를 방문한다. 가령 군부대를 방문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결과를 나타나냐면은 수구적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안보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귀결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군복 입고 그럼요. 탈책선 앞에서. 그럼요. 네. 그런데 하는 수 없이 갑니다. 그건 김정일 편집장이 했던 대로 보수 흉내 내기 뭐 이런 차원에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보 전략이 명확하다면은 진보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진보는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다면요. 적어도 30년 정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은 우리가 군대를 가도 군부대를 방문해도 네. 쟤네들은 저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를 방문하는 거야.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함으로써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네.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이 보수 수구 세력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 안보 프레임으로 자동으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인데 이슈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개성공단 폐쇄됐다 그러면은 제 시골 친구들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했던 시골 친구들도 네. 아니 경제도 어려운데 왜 개성공단 포기하고 난리야 이렇게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네. 저한테도요. 멀쩡한 공단을 왜 못하게 하는 경제 거니? 어려운데 일자리 만든다며 있던 것도 왜 없애니? 이런 그러니까 거거든요. 남북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불리하니까 피해가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이슈하고 안보 문제, 통일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들을 가지고 융복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남북관이 잘못해가지고 개성공단까지 폐쇄시켜가지고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한국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박근혜 정권의 문제다. 중국하고 관계 속에서 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삼성, LG도 지금 중국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 또 비전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신문에 대문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문제를 꺼내 들어가지고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켜서 우리 경제를 이 현재의 저성장 국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이 문제다.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경제와 외교 안보 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그게.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진보도 중병이 걸려 있는 것이 네. 자기가 믿는 그대로 자기 언어로 말을 못해요. 진보 스스로도 자기 검열을 한단 말이에요. 왜 차단을 그래?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근데? 저기 진보의 성역이 있는 거 봅시다. 이자스민법, 이자스민법. 외국인 노동자 자녀법. 이거 진보 말합니까? 못하죠. 북한 인권 언제까지 피해갈 겁니까? 북한 인권 언젠가는 이 우리 진보적 관점에서 재구성해가지고 사실은 마냥 피해가거나 비판만 할 일이 아니라 더 넘어서는 제3의 우리의 어떤 그 인권이라는 용어는 안 쓴다 할지라도 네. 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편적 세계 그다음에 인권에 따라서 해야죠. 정해야죠. 저기 군에서 많은 사실은 국방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다치고 차별받고 있는 장병들 문제 이거 얘기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진보도 자기 검열을 해왔던 것이고 많은 부분들을 방치해 왔던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안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한번 그 문제를 설정해 보시죠. 국정원의 좌익 교수라고 기억나십니까? 아, 국정원 자익교수 알죠? 예. 망치 부인의 딸을 끔찍한- 강간한다 그랬죠. 예. 아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이. 그러고 저기 이런 게 한번 있으면은 치명적인 그 정신적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죠. 네. 무슨 처벌 받았죠? 좌익 교수가. 그러니까. 안 받았죠. 왜 자, 기억도 이 안 국가 나. 안보라는 네. 이름으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제 딸이 중3 때 아빠 이름 한번 인터넷에 검색했다가 8도의 욕이라는 욕을 다 보고 그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 딸이. 근데 이건 그거보다 몇십 배 심한 거라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처벌도 없고 조사도 없이 별다른 어떤 사건에 우리가 결과도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간첩 사건 5건이 전부 조작입니다. 큰 조작, 작은 조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안보라는 이름으로 다 면책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왜 선거에서 좌우돼야 되는 것이죠? 그건 안보라는 것이 이제 시민 공동체의 가치인데 이거를 어떤 뭐 국가의 자칭 안보 세력이라는 기득권한테 우리가 뺏겼을 따름인 거예요. 그건 네.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안보의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로 이거 접근하겠다. 문민 통제하겠다.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런 게 안보의 민주화 아닙니까? 이게 경제의 민주화보다 덜 시급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동안 당해온 게 얼만데? 등 뒤에서 칼 맞은 게 얼만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자꾸 무엇을 금기시하고 해오면서 정작 말해야 될 진보의 가치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방치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지금까지. 그 업을 우리가 다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선거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줄줄이 선거입니다. 내년 대선, 후년 지방선거까지. 그렇죠. 어떻게 견딜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언제까지 무서워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정도 당했으면 우리도 학습이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 중단이 유감스럽게도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 증거로. 예, 설령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저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 때문에 바쁜데 못하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김창수 원장님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요. 지금 8시 57분 지나고 있어서 저희가 잠깐 좀 쉬었다가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뭐 목리를 벌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목리를 벌여서 한 게 뭡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목리를 벌여서 한 건 뭐냐면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들은 다 뺀 거예요.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그래서 중국은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뺐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석유 지원하는 거 그런 거를 비롯하여 북중 국경지대에서 교역이 되는 것들은 제재에서 다 뺐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석탄이 수출되는 것들은 또 러시아에서 제재안의 내용이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중요한 외교적 안보적인 사안에서 네.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 챙긴 거예요. 중국도 러시아도. 근데 우리는 앞장서 가지고 지성공단 개성공단 제재한다 폐쇄해버리고. 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을 자해를 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자는 거예요. 네. 선거 때. 그러니까 안보 문제 자체로서 존재하는 이슈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는 국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이슈, 야당이 좋아하는 그 사회 경제적인 이슈하고 안보하고를 연결시켜서 융복합적인 그런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지난번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당 후보가 유능한 안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야당도 더 이상 어떤 전력 방관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근데 그런 프레임, 유능한 안보 그 속에는 이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다 연결시켜서 사고하는 어떤 그 프레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제발 국민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한중 경제관계 안 좋아지고 있고 남북관계 때문에 코리아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하고 안보 문제를 융복합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 나왔습니다. 경제와 안보 문제를 융복합. 문학 얘기하면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통섭. 뭔가 좀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융합해서 창조적으로다가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뭐 심각하게 끊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인데 저도 이렇게 열심히 좀 참여하는데 좀 듣고 반영 좀 하지. 그러니까요. 자, 지금 한참 뜨거워지고 있는 이 국면에 잠깐 저희가 힐러리 이석현 국회 부의장 잠깐 만나고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누워서 보고 계시다. 누워서 보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7분에 보내준 분 계시고요. 저는 애들 학교 보내고 화장실인데 어머 화장실에서 그 스마트폰으로 보시나 보네. 스마트폰으로 화장실에서 페이스북. 보고 이젠 나오셨을 것 같아. 그때가 더 재밌어. 이제는 거실에서 보실 것 같고요. 지금 대구에도 비가 옵니다. 신기하네요. 경남 밀양 잘 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출석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날씨 참 좋다. 어딘지 지금 딴 데 다 비 온다는데 어딘지 알려주세요. 팟캐스터로 청취하다가 처음으로 화면으로 접합니다. 다들 멋지십니다. 나 이거 요가하러 가야 되는데 눈을 뗄 수가 없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요가하러 이제 잠깐 갔다 오세요. 예, 아침마다 오페라가 기다려집니다. 저희가 요 조그마한 이 그 핸드폰으로 하는 게 바로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라이브 오페라 아시죠? 오페라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정말 궁금했는데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융복합하자 아주 좋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